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TV입니다. 자, 오늘 증시 주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킷 브레이크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발동이 되었습니다. 장세가 국내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고 지금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주식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시장을 잘 보셔야 되고요. 종목이 지금 5월달 말쯤에 코스닥 시장에 빠지기 시작해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 하락폭만 계산을 한 24% 정도 빠졌거든요. 거래소는 거래소는 지금 한 6%인가 4%인가 빠졌고요. 그래서 지수가 그래 빠졌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지수보다 더 빠지죠.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시장은 많이 빠지는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좀 덜 빠진 애가 마이너스 한 25에서 30%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의 하락세가 시장 때문에 빠진 거지 종목이 앉아서 빠진 건 아니다. 그럼 시장이 이제 턴이 될 때 종목이 좀 많이 들어오기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 쪽으로 좀 들어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화면에 보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가져다니시면 무료 소통방이 열리는데, 지금은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나 누굴 데리고 제 마이크를 던졌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다 단타밖에 안 되거든요. 단타밖에 안 되고 그냥 욕도 먹기 정말 좋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뭐 이제 욕바지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일단 타이밍을 잘 보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이제 MTNW에서 오늘 저녁 기법 강의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여기 저녁에 7시 40분에 오시면 되거든요. 종목 상담 해드리고 8시부터 진행을 좀 할 겁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국내 시장은 뭐 환율이 지금 1560원인데 이게 지금 환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환율이 좀 문제가 하나 1534원, 이게 정부에서 개입해서 좀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어제 야간 선물도 했고, 그 다음에 이란 합의 월요일 수요일 예상한다. 이란 미사일 쐈으니 이제 협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쪽도 지금 월드컵에 따른 흥행도 있기 때문에 아마 쇼맨십으로 아마 이제 이란의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증시가 또 급격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영 믿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죠. 트럼프 AI 지분을 기업을 지분 보유를 검토해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에 관련했던 일자리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정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거 펀드 쪽으로 조성합니다. 그리고 펀드 쪽으로 조성을 해서 나오는 수익의 배당을 이제 그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돌려주겠다. 뭐 이런 거라서 이런 부분에 관련했던 이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과연 AI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소금 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결국에는 뭐 딱히 없고요. 이번 주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가 뭐 대만 TSMC 5월 매출이고, 일단 뭐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젠슨왕이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게 SK 본사 제일 깐부는 제가 볼 때도 SK이거든요. 최태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시 30분에 좀 발표를 해서 오늘 요 부분에 관련해서 AI에 좀 협찬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와서 오늘 SK 네트워크가 결국 상한가를 좀 갔고요. 이 주가가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의 어떤 이제 그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베라루딘 쇼크죠. 이게 제일 큰 거죠. 이 베라루딘 쇼크가 CPU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절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캠2에서 탑재량이 게 절반밖에 안 된다.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수요가 좀 감소되는 거 아니냐, 오늘 매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나서 떨어지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하락세가 전체는 아니죠. 그냥 미국도 다우증시 나스닥 시장이 있듯이, 물론 이제 미국의 지금 AI 관련했던 부분이 시장을 이끌어간 건 당연하긴 하나, 그 AI가 시장의 전체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왜 어렵냐면, 국내 시장은 삼전닉스가 전체입니다. 삼전이 전체거든요. 삼전닉스가 관련이 없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없는 회사, 아예 동떨어진 회사 해봐야 25%도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삼전닉스만 포함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이 결국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계열사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로 인한 관련 종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력 설비나 원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I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삼성역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가 폭락세가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이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져서 이게 시장이 사이드카 발동되고 서킷 브레이크 걸렸는데 이게 당신이 봤을 때 이걸 하락세입니까? 라고 보기에는 아니죠.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지수입니다. 지수. 대한민국 지수 코스피 지수인데 1에 올라갔잖아요. 1에 올라간 거에 따른 조정이라지. 이만큼 조정이잖아요. 이만큼 올라간 건 조정이라고요. 여기에 바닥권이 이해가 되는데 오늘 뭐 악재가 나와서 떨어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사이드카 발동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7,500 정도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7,484포인트고 뭐 이걸 종목으로 놓고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가지 말은 게 아니잖아요. 그지? 크게 빠르게 급등했던 자리에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삼성니스에 따른 조정폭이 대한민국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폭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부에 쏠리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도 그렇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갔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래서 심하게 떨어졌느냐? 그건 일부분이 하나죠. 아이고 일부분이 하나죠. 일부분에 그죠? 일부분이 하나잖아요. 요만큼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0% 떨어진 거에 비해서 다우와 나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350, 4.18입니다. 국내 시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애들 떨어지면 당연히 코스피 시장 폭락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코스닥 시장도 폭락하겠죠. 지수가 빠지니까. 왜? 저걸로 구성했던 펀드나 ETF 상품들이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대매매 나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카 발동인데 서킷 브레이크도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때 나왔던 서킷 브레이크도 전쟁 때문에 떨어진 거죠. 전쟁 때문에 떨어지고 지금 사이드카가 오늘로서 지금 22번째거든요. 22번째예요. 사이드카 발동이. 이게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 때는 26번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22번이에요. 역대급 변동성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 때나 뭐 우리가 기사 내용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뭐 전 세계 시장이 다 떨어진 양이고 지금은 이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거는 이제 삼성지수에 따른 의존도가 너무 심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우려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리고 뭐 대만 같은 것도 대만 가권도 대만 가권도 이제 좀 떨어져 3.48 정도 떨어졌네요. 요 정도 떨어졌거든요. 대만도. 요 정도 떨어져야지. 왜? 일본도 지금 반도체 섹터 소부장이니까 한 3.1%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곱하기 1로 떨어집니다. 4배로 같아요. 2배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의존도가 심한 거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같은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제가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고 나면 그 하락폭만큼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뭐 망골병으로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을 사람들이 홀딩할 생각이 없죠. 일단 단기 수익 나면 먹고 빠지는 전략이고 하이닉스 출신 포진한 앱솔루스 유리입반 속도 내고 있다.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은 이제 1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이제 2년차 비전 4대 목표를 제시한다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상당히 많이 올린 거는 긍정적이긴 해요. 나쁘다고 평가하진 않아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차에 종합주가 지수를 7,600까지 7,400까지 올렸다 칩시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예요. 극찬을 받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잡혀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뭐 대형주 종목에 따른 소강인 상태라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뭐 10,000포인트 가도 상관없지 않을까 봐요. 그런데 10,000포인트를 가더라도 천천히 가야 되지 이런 속도면 나중에 주가 토면하면 또 그때는 지수 더 빠집니다. 종목처럼 빠질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몇 %씩 빠지고 시장이 가지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다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은 임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4월달부터 해가지고 채 3개월이 안 지났어요. 3개월이 안 됐는데 종합주가지수를 3,900포인트나 올립니다. 이게 정상은 아닌 거거든요. 절대 정상 아닙니다. 3,900 올리고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1,500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 때는 다 삼성닉스로 올린 거잖아요. 그쵸? 그게 80%입니다. 주가 올린 게.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이상한 시장이 됐죠. 코스닥 시장은 아무리 득을 보지 못하다가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역대급으로 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죠. 코스닥 시장이 전쟁 났을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전쟁 났을 때보다. 이때 전쟁이 났잖아요. 실제 전쟁 났을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났냐? 아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소가 맞냐? 신용이 맞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5월 26일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하락률이 1205포인트죠. 908포인트입니다. 오늘 종가만 계산하면 1205포인트 계산하면 마이너스 24% 떨어졌어요. 25%다, 25%. 지수가요. 이 정도 빠질 수 치면, 이 정도 빠지면 웬만해서는 이 정도 빠지지 않거든요. 대세 하락장이거나 폭락사가 나올 때 빠지는데, 이게 쭉 과거를 돌려서 보면 이때 정도 빠졌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관련해서 이제 헌재에서 이제 판결할 때 생각보다 딜레이 됐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여기서까지 떨어진 게 마이너스 한 14%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80, 640, 780, 640,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볼 때 탄핵 여부가 결정되냐, 인용이 되냐, 안 되냐, 시간이 끌어서 빠진 거잖아. 이때 마이너스 18%거든요. 국내 악재. 그리고 쭉 놓고 보면, 빠지더라도 요때 빠졌잖아요. 윤석열 때. 이때 개헌. 계속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SK 안에서 계속 삼성전자 계속 팔리면서 HBM3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았잖아요. HBM3 관련해서 납품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때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했던 게 신용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신용이 많아서 털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는 다 현금화를 했지. 현금화를 하고 있다가 이 투매기물이랑 다 피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언제 빠졌느냐? 이때 빠졌죠. 이때 빠졌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앞줄에 보면은 이제 이때 빠졌던 게 요거 초전도제 테마타고 요 시점에 신용이 풀로 찼어요. 신용이 풀로 차가지고 결국에는 주가가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까지 하락한 게 몇 퍼센트냐? 요것도 한 28% 돼요. 주가 빠진 게. 그러니까 신용이 풀로 찬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이 풀로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가에 따른 조정인데 코스닥 시장이 갈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 하락세가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 없이 쏟아진 거예요. 이게 아무 예고 전조현상도 없고 예고 없이 주가가 쏟아졌는데 그냥 논스톱으로 빠져버리죠. 이래 빠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가 빠진 게 마이너스 한 25% 빠진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빠지는 게 시장의 논리대로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다 팔고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현금화 하세요. 이렇게. 왜요? 주가 떨어지니까 현금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했다 하더라도 왜 그래요? 물어보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조현상이었거든요. 5월 20 며칠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무슨 이유로? 미국 시장 다 잘 가고, 영국, 미국, 일본, 대만 다 잘 가거든요. 삼성전자 SK는 다 잘 가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가가 내리막기로 꽂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한 번 더 V자로 들어올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종목들이 조금 소급이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덜 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할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늘도 얘기했는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지마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SK한테 가지마라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오랫동안 멀리 안정적으로 가라는 거지. 지금도 삼성전자가 이래가 35만원 찍어버리면 또 증권사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4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도돌이표처럼 계속 올려버리거든요. 여창수 마음처럼. 그럼 내년은 얼마 갈 건데, 내년은? 100만원 가나? SK 안에서 1000만원 가나? 이래 되거든요. 언젠가는 끝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투명화 나오기 전에 정부나 기업의 정책은 다른 쪽으로 대체될 수 있거나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 정책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시기가 좀 나와야 될 시기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전쟁 때보다 더 독하다. 이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 말았는데 하루에 3.9%면 진짜 급락이 심한 거예요. 제가 그게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 드리겠지만 시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4% 변동이 생기면 이게 투기장이라 하거든요. 투기장이에요. 웬만해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아주 이례적으로 나온다고 지금 적어놨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이게 하루 일평균이 3.9%예요. 지금
이달 들어 평균이 3.9%이기 때문에 중락이 엄청 심해요. 지수가 등락이 심하면 일반적인 종목 못 따라갑니다. 왜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총이 높은 애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5% 20% 나와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가 대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나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찍었는데 양봉 나오고 그래요. 그럼 뭐로 힘들게 우리가 소형주를 합니까? 삼성전자 한자가 단타 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수 변동성이 심한 건 좋은 현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전체적으로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외부적으로. 그럼 이제 이거를 시장을 보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의 바로 밑에는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의 다우 증시나 나스닥 시장을 보고 다음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우 증시와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까요? 안 심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리고 뭐 실적 발표 나올 때, 뭐 신제품 발표할 때 갑작스럽게 있다가 한번, 그것도 지금 이제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 뭐 3, 4%인데, 이게 뭐 미국 시장도 이래 보면, 그렇지 않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이 떨어진 한 10개월 만에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몇 달 만에, 한 1년 만에, 뭐 1년 안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떨어지면 유지가 되지. 우리는 매일 등락폭이 심한 거예요.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보시면 1평균인데, 이게 지금 이때 IMF 때죠. IMF 때 1평균 등락이 5.7%예요. IMF 때. 그 다음에 닷컴 열풍 때도 4.6%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서프라임 위기 때는 7.4예요. 근데 기간이 한 4.3분기 때, 4.3분기 때. 이때 금융위기 때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발동,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발동 26번 나왔거든요. 나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3.9, 4.9예요. 이때부터 더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이때는 그래도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죠. 이거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거죠. 이거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SKT, NDVR, GW급, 뭐 AI 팩토리 이것 덕분에 삼성, SK 네트워크가 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주가 출렁이지만 아직도 저평가로 생각한다. 저평가 맞죠?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들이 고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삼전리스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비중이 높아지는 거겠죠. 여러분 이제 코스닥 시장은 있을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손잡는 트럼프와 이란, 빠르면 내일 합의문 서명 초읽기 될 수도 있다. 이것도 나가야 돼요. 워낙 개차 같은 사람이고 뻥카가 많아서 믿지를 못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눈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전자, 엔디비아 차세대 로봇 전 개발 과정 전략적 협력, 이 소식이 또 장주에 나왔죠. 오늘도 하루 종일 젠슨한 뉴스밖에 없어요. 엔디비아 젠슨한 뉴스로 인해가지고 이 깜보 테마들이 주가가 등락이 엄청 심하더라고. 오늘 삼성 SDS도 결국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삼성 SDS도 오늘 이게 뉴스 나왔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등 삼성 SDS 앨리스 그룹의 2조 규모의 GPU 지원한다는 소식이 장 마감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프터 마켓에 또 플러스 4%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금호월요일 코스피 8.3% 급락, 코스닥 9% 급락해서 오늘 시가총액이 하루아침에 오늘 553조가 증발했습니다. 이 553조 정도면 이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이 한 1조 비쌀 것 같아요. 코스닥 시가총액이. 시총으로 보게 되면 이 코스닥 시가총액이 비쌀 것 같아. 556조. 496조다. 아이고야. 코스닥 이제 496, 500조가 안 되네. 코스닥 시총이. 코스닥 시총이 500조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 수치면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빠지는 금액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죠?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뭐 한 8% 빠져버리니까 거의 뭐 한 100몇 조 날아가는 거죠. 100몇 조 날아가는 거고. 뭐 이 정도 수치면은 엄청나게 빠지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금액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거래소 시장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지금 뭐 665조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6,500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좀 심하다는 얘기고, 그 결국은 개인들이 신용감 유서를 많이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감 유서 썼다 하더라도 넘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고객의 입탁금도 꾸준히 늘고 신용융자도 좀 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고객의 입탁금이 더 빨리 늘어요.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5월달에 있을 ETF
단일 상품 관련해서 레버리지 많이 때리고 인버스 때리고 이러거든요. 거의 뭐 국내 시장이 투기장이 돼버렸어요. 상당히 좀 좋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선례를 남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거래소 시장, 일단 거래소 시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 시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몇 가지 한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000선 지지 여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격이 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은 이렇게 한번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이제 괴팍한 시장이라서, 특히나 미국 야간 선물이 0.3, 0.7 정도거든요. 유가가 미국 시장 올라가더라도, 유가는 계속 올라가더라도 미국 시장 잘 갑니다. 지금, 유가 지금, 94달러, 95달러 되어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보시면 플러스 0.3, 0.7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떨어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떨어지면 나스닥 시장만큼만 떨어지면 되는데 거의 뭐 레버리지로 곱하기 2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큽니다. 그 정도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한 7,500 정도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500 내일 시장 7,5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고 1차로는 7,000 정도 지지선 체크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6,500까지도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 6,500 일단 7,000 지지 여부 체크 지지선 체크를 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차가 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 한 6,500까지도 한번 더 밀어줄 수 있어요. 6,800까지 6,800에서 7,000까지 그러니까 요 자리가 한 6,500 정도가 지지 여부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제도 얘기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전닉스가 좀 많이 빠지고 빠지는 만큼 다른 종목들의 섹터들이 이제 시장의 캐파를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부의 수급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이제 빠져서 이제 코스닥이나 아니면 반도체 초보장이나 실적주 중심에 따른 종목들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가가 빠진 거는 전업종에 다 빠졌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제약바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테슬라 하락세에 관련해서 2차전이 떨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삼전리스 폭락에 의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전반적인 다 폭락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갔다 해서 아무런 덕을 보지 못했던 코스닥 시장이 삼성전자, SK에 떨어짐으로 해서 같이 동반 하락세가 나오는 것은 되게 불공평한 장세 모습을 좀 연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도 아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종목들의 개인적 희망이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가 10,000포인트 가도 돼요. 가지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0,000포인트를 뭐 6월 달에 가라, 이번 달에 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지? 10,000포인트 가도 돼요. 이게 지금 올해 주가 흐름만 하더라도 거의 뭐 더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저항선, 9,000선 저항선, 이제 지지선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지선이 7,000이 될지 6,500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개인적으로 9,000에서 7,000선 바닥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500 정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주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종목들이 조금 소강 상태 모습을 좀 많이 그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려주면서 차라리 종합주가 지수가 7,500에서 8,000까지 가더라도 삼전리스는 좀 조용히 가고 나머지 섹터들이 좀 갔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LG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나 뭐 그다음에 이번에 AI 쪽으로 넘어가려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면 더 좋고, 그다음에 MLCC 관련된 것처럼 이런 적중 세라믹 콘텐츠처럼 앞으로 AI형에 관련했던 반도체의 테마들을 타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좀 천천히 가면 돼요. 너무 변동성이 심한 게 삼전리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 그 돈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명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시장은 내일은 양음양으로 이격이 워낙 많이 벌어져서 내일은 양음양으로 바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950까지도. 제가 볼 때는 바로 떨어지기 이격이 너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이라 내일 코스닥 시장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코스닥 시장이 다 빠져가지고 뭐 누가 하나 시장을 주도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손잡고 같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이뤄보도록 하고, 내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꼭 보셔야 되는 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충 세라믹 콘덴서. 이게 지금 이제 증시 흐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증시의 흐름이 좀 급등했던 애거든요. 그래서 내일 첫 번째는 시장을 크게 읽는 데 의미는 없고, 삼전리스 등락에 따라 주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삼전리스 누르면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또 이러고 보고 있는데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뭐 플러스 10% 급등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시총이 엄청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엄청 급등했다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이드가 발동이죠, 또.
그러니까 돈이 일반적인 종목들 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독식하는 게 위에서 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두 번째는 뭐냐? 일단 두 번째는 MLCC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에서의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도 웨이퍼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좀 좋았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지금 이제 앞전에 급등했던 애가 디파마테, 그 다음에 뭐 네이처셀, 뭐 이런 애들이 조금 많이 들어왔던 애들이어서 내일 이런 종목들에서 낙폭까지 들어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시세 나왔던 당일 종목인데, 오늘 같은 날 뭐 아이로보틱스나 뭐 펜텍이나 뭐 이런 애들 쪽 수급보다는 물론 이제 이런 수급 좀 필요하고요. 이왕이면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추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일 또 지수 빠지면 품절주, 오늘 신라섬유 상가 나왔죠? 신라섬유나 양지사 체크해보고 내일 웬만해서는 주가가 크게 폭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매도 후 현금화로 좀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마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내일 추천 종목은 첫 번째로 뭘 드리냐, 내일 추천 종목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유도 있으면 바로 공유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되기, 현대차. 이런 것들 이제 주소 떨어지면 담아가야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 생각보다 주가 하락폭에 비해서 생각보다 적게 빠졌거든요. 64만원, 78만원, 78만원. 계산하면 마이너스 18%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주 많이 빠지긴 했는데, 요 저까지 빠진 게 18%거든요. 보통 이렇게 일봉을 보면, 우리가 대형주의 일봉을 보면 요 저까지 빠진 건 마이너스 끼 개봐야 7, 8%밖에 안 되거든요. 대형주는. 근데 여기서 하락률이 마이너스 18%입니다. 요만큼 떨어진 게.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일 이것도 현대차 정도도 보셔도 좋다. 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캐파가 좀, 이제 낮은 애들이 좀 올라가 좋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주가 떨어진 거 보면 140만원짜리 떨어진 거거든요.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139만원에서. 이 뭐, 139만원에서 130만원대에서 지금 85,000원이잖아. 얼마나 빠진 거예요? 135만원. 마이너스 지금 뭐 보시면 40 몇 프로예요. 40 몇 프로. 135만원. 마이너스 38%예요. 엄청 빠진 거죠. 이것만 보면 현대일렉트로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겁나 많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도 반대로 수급이 들어와서 삼성지수 안 가는 대신에 이런 종목들의 섹터들이 많이 들어오길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현대차로 한번 추천도 62만원, 64만원 정도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로보틱스를 드릴 건데, 이게 장망하고 조회 공시가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오늘 같은 기법 보면 바로바로 사야 되는데, 시초가 시초가가 얼마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8시 한 59분 돼도 예상 체결가가 15%, 17%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안 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떨어져서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못 잡아서 공유 못 했는데, 저희 공시 요구 때문에 아마 오늘 장 마감은 금강 공시도 있어서 4,000원 존으로 한번 단타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다소 좀 낙폭과됐다는 기술적 반등,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것보다는 낙폭과됐다는 기술적 반등에 따른 매수세로 좀 시장 흐름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내일 이렇게 해서 한번 단타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련해서 이제 뭐 초보자분들이 좀 많아서 시장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게 추격쟁이들도 많고, 일단 두 번째가 뭐냐면 주식에 대해서 무서운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들어오면 이제 미수몰빵 때리고 뭐 추격하고 뭐 그런 상타 때리고 막 그러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사람 다 털어내고 다시 가는 게 주식시장이다. 저는 이게 대세 하락장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대형주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시장이 등락이 작아질 때까지는 단기 수익 나면 꼭 챙겨가시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웬만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역대급 저가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제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또 주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잘 슬기롭게 주식시장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간혹가다 이제 무료 카톡방을 제가 지금 그냥 열어놓거든요. 이게 뭐 추천하고 뭐 욕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좀 초보자적인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식이 뭐 들어올 때는 수익 날 때는 뭐 최고다고 하고 떨어질 때는 뭐 욕하고 그러실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남탓하지 말고 전반적인 시장을 얘기해 줄 때 그걸 꼭 귀담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주식이라는 게 매번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못할 만큼의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비중을 많이 실어서 그래. 좀 조절하고 또 먹으면 또 금방 수익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꼭 원리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나중에 저녁 8시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